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문예술 감성지능 강의를 하고 있는 김근혜입니다. 이번 주차도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주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성실하고 열의를 다한 강의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또 저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 덕분에 저도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잘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주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힘을 이렇게 내어서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해보자라는 네,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4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네, 자, 4주차 첫 번째 시간은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론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있으시죠?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지요. 네, 자,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증후군. 자, 일반적 증후군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 이론. 상호작용 이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론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신체적 반응은 유사한 편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신체적 반응이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유사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대처를 위한 에너지를 막 쓰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지속이 되어버리면 이 대처를 위한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 대처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혹은 땀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 생리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의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반응은 빠른데 회복은 느리다. 해서 반응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은 누적된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시험을 본 후에 감기가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예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여기 보십시오. 경고, 저항, 소진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경고, 저항, 소진의 단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경고기, 저항기, 소진기 이렇게 단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로로 선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 시간이 여기서부터 쭉쭉쭉 지날수록 처음에는 경고였어요. 경고. 그런데 경고인데 그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이 기준은 무엇을 말하냐면 질환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자, 이 정도이면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항상성이 있는 정도예요. 자, 그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질환이 막 오가 있는데 내가 딱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서 처음에 딱 경고가 옵니다.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좀 적응을 하겠죠. 그러면서 저항기에 접어듭니다. 자, 가운데는 저항기예요. 저항기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면서 적응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질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좋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단계에 왔나요? 네, 소진기에 왔습니다. 소진기는 신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라고 하네요. 소진기에 오니까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는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도 일어나고 질병에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요거 하나, 둘, 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경고기에 계십니까? 저항기에 계십니까? 소진기에 계십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이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7주차 과제 제출하실 때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경고기였습니다. 경고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에 처음 직면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스트레스가 처음 딱 오기 시작하면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초기 충격기, 후기 역충격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충격기는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서 유기체가 일시적으로 위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은 후기 역충격기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경고기에서도 초기 충격기, 후기 역충격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후기 역충격기에는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데 투쟁, 도피 반응은 무엇이냐?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이때 신체가 위험에 대비하도록 부신 수질 호르몬 아드레날린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부신 피질 호르몬 코티솔은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면역 반응을 감소시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경고기입니다. 경고기에서도 초기 충격기, 후기 역충격기 있는데요. 이 후기 역충격기에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투쟁, 도피 반응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신체가 위험에 대비하도록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 신체 활동 증가시키고
그렇지만 코티솔은 에너지에 공급하거나 면역 반응을 감소시켜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스트레스인 경우 이 방어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신체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 단계가 종료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존재할 경우에는 경고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였나요? 그렇죠. 저항기로 간다입니다. 경고기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데 경고기도 머물지 않고 이제 좀 더 계속 스트레스가 있거나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 저항기까지 간다고 하네요. 자, 저항기 살펴볼까요? 자, 저항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고기 살펴보았는데 경고기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주어지는데 이 경고 단계에서 스트레스 대응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항기입니다. 자, 저항기.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한 스트레스 호르몬 티로신이 분비되는데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더라도 신체의 적응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대처하므로 겉으로는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적응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소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자, 부신피질 호르몬. 여기서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옆구리 뒤쪽, 양쪽 우리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코티솔. 여기는 티로신. 자, 저항기에서는 이 티로신이 분비된다고 되어 있지요. 먼저 코티솔 보겠습니다. 코티솔 부신피질에서 분비가 된다. 혈압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낮춰 염증 반응을 저하시킨다.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당을 보충한다. 그러나 계속 분비되면 당뇨나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티로신, 갑상선에서 분비되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수준을 높이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높인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기에서도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면 마지막 단계 소진기에 오게 됩니다. 자, 소진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이 장기간 지속되는데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가 고갈되지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나는 이미 소진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한답니다. 자,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 지나친 코티솔 분비는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일반적 증후군, 경고기, 저항기, 소진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증상이 나타난다. 소진기가 되었을 때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 적응 증후군은 스트레스 반응을 생리적 관점에서만 설명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대처 방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이론은 스트레스는 내 생각에 달려있어 라고 하는 부제에 따라서 상호작용 이론을 말한 라자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학자 얼굴 보이시죠? 이 라자로스라는 학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사건을 해롭거나 위협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라자로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이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보겠습니다. 1차 평가, 2차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인지 스트레스적인지 또는 무관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그 사건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해로움, 위협, 도전의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오는 사건은 운전자에게는 스트레스지만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한테는 무관한 것이죠. 실직은 직장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고 해로운 거죠.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취업 정보를 찾는 노력은 기대를 또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해로움, 위협, 도전의 측면에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2차 평가 보겠습니다. 2차 평가. 스트레스적인 사건이 유발한 해로움, 위협, 도전을 자신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는 이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선택할 직장들을 알아보고 자신이 그러한 직장에 적합한지 생각하게 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2차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대처 능력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 대처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학습된 결과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자원은 다음과 같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건강과 에너지입니다. 네, 여러분.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원은 건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잘하셨습니다. 긍정적 신념. 시작. 네, 여러분 필요하시죠? 제가 드릴게요.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문제 해결 기술. 다시 시작. 문제 해결 기술. 자, 기술 제가 드리겠습니다. 길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읽어봅시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작. 네, 사회적 기술.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사회적 기술 드리겠습니다. 받으셨죠? 저에게도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지요.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원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물질적 자원. 시작. 네. 이 다섯 가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면서 이미 여러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이 자원을 확보해 볼까요? 없으신 분은 다시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우리 서로 주고받아 볼까요? 자, 첫 번째,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 해결 기술. 사회적 기술. 물질적 자원. 네, 좋습니다. 이 모든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저도 잘 받았습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원은 건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건강과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아프고 약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외적, 내적 요구를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원 두 번째, 긍정적 신념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결과를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대처 능력도 증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 신념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드셨죠? 자, 네 번째, 사회적 기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타인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물질적 자원.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자원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고, 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벌써 긍정적 신념을 가졌습니다. 가지셨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주차 첫 번째 시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까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은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를 했냐면요, 47페이지부터 살펴보았고 5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